대부분 공인비용 하면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만을 떠올리시는데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에는 인건비의 비중은 사실 낮고요. 오히려 홍보비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홍보비라고 하는 건 네이버 파워링크, 블로그 체험단 이런 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협력사 제휴 비용, 그리고 매장의 규모,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 이 시장가가 소비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지 가격을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추론해 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커피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중적인 아메리카노를 10명 중 7명 정도가 마신다고 하면 처음 4,000원 정도 하던 게 가격 경쟁에 의해 판매가가 점점 떨어지게 될 거고요. 최저 마지노선까지 내려가겠죠. 그리고 더 떨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반대로 최고급 루아 커피가 한 호텔에서만 판매가 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한정 수량만 공급된다고 한다면 그 가격은 더 높아질 겁니다.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는 공인비용은 바로 이 시장가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금 무게를 재보시고 그날 금 시세를 보고 나머지를 공인비용이라고 추론해버리시죠. 단순하게. 단순 추론을 해보기 때문에 상술에 휘말릴 여지가 생기고 그 틈을 비집고 사기에 가까운 판매하는 업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곧 소비자에게 실망으로 다가오고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단순 추론을 해본다고 한들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치게 되는 요소들을 설명드리고 귀금속을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귀금속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싸게 사는 걸 잘 샀다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좋은 제품을 잘 골라서 산 것도 잘 샀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귀금속을 싸게 사는 방법은 당연히 이 아메리카노처럼 수요가 많은 대중적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데요. 2021년 기준 인터넷 최저가가 가장 저렴합니다. 실제로 현재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판매 수수료로 서로 시장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켓 입점 수수료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이고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가 대중적이라서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얼리 최저가를 제가 쭉 보면 도매나 제조업체에서 판매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소매가로는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 최저가라고 하는 건 귀금속을 도매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저가에 초점이 맞춰진 상품이기 때문에 퀄리티를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천연 보석이나 프로포즈 정도 되는 주얼리를 구매하게 되면 인터넷 최저가로는 불만족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천연 보석의 경우 사파이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천연 보석과 합성 보석, 플라스틱 사이에 처리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질 낮은 천연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예쁘게 만든 걸 바로 처리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보석 감별 시 천연이 아니라 처리석으로 명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이 처리석이라고 하는 건 합성석에 비해 조금 더 비싼 수준이에요, 그냥.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천연 사파이어가 아니라 디퓨전 사파이어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그냥 사파이어로 표기가 돼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프로포즈 반지 정도가 되면 다이아몬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다이아몬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공신력 있는 감정원입니다. 등급이 아니에요. 하지만 최저가 같은 경우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공신력이 낮은 감정원에 의미 없이 등급만 높은 그런 질 낮은 다이아몬드가 판매된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처럼 인터넷 판매 시 표기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최저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퀄리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귀금속 보석류 자체가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 로직 환경과 미스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저가 제품들은 아예 인터넷용으로 기획이 되어져 있고 도매나 제조업체에서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 예물이나 프로포즈 정도 되는 주얼리를 찾는 분들이라면 싸게 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을 고르는 곳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좋은 제품을 잘 고르는 방법, 이것도 귀금속 잘 사는 방법이겠죠. 혹시 아메리카노 원두를 비싼 루악이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곳은 없을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루악을 많이 드셔본 분들이 알겠지만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모를 수 있거든요. 만약 커피숍이 호텔에 있고 바리스타처럼 보이는 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 대중적인 아메리카노 원두도 뭔가 루악처럼 느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은. 실제 귀금속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제 영상의 주된 목적이기도 하고요. 물론 같은 커피라도 장소나 서비스 질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한 건 당연한 거지만 아메리카노를 최고급 루악이라고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삐까뻔쩍한 인테리어와 조명, 그리고 친절한 상담자의 화려한 언변 앞에서는 인터넷 최저가 합성석도 귀보석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객관적인 기준으로 잘 골라낼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직 눈높이가 부족한 상태라고 하면 섣불리 이곳저곳 방문 예약부터 해보시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눈높이가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 건 결혼 예물을 막 알아보기 시작한 단계, 그래서 사진만 봐도 설레이고 이것도 껴보고 싶고 저것도 껴보고 싶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처음 예물을 알아보겠다고 선택하게 되는 몇 가지 플랫폼들, 거기서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고 검색 결과 중 클릭률이 어디가 가장 높은지, 그래서 어떤 결과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지를 제가 너무 뻔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라기보다 홍보를 잘하는 업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초보자라면 섣불리 좋은 곳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안 좋은 곳을 점점 걸러가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걸러질 확률이 높아지도록 단계별로 필터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꼭 방문해보고 소위 말해서 눈탱이를 맞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지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요즘 시대의 자랑이 아닙니다. 일반인인 우리 수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럼 예물을 구매하게 되는 단계를 보고 그 단계마다 안 좋은 곳을 걸러가는 필터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막 결혼 예물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지금 SNS로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시게 될 텐데 여기서 사진만으로도 퀄리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업체에 방문해서 직접 반지를 착용해 볼 때도 유효하고요. 오히려 실제로 볼 때 더 확실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귀금속 세공 분야 중에 아무리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도 꼭 숙련된 세공사의 손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가 한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조각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조각이 뭐냐면 작은 다이아몬드, 작은 보석들을 정교하게 세팅하는 그 작업을 조각이라고 하는데, 해외 명품 브랜드들 있죠. 뭐 까르띠에라든지 불가리, 방클리프 앤 아펠, 이런 브랜드들을 보시게 되면 아주 정교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걸 명품 조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무조건 숙련된 기술자들에 의해서만 세팅이 가능한 그런 기법입니다. 명품 반지들 딱 보면 일반 사람들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걸 느끼거든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조각의 정교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조각의 정교함만으로도 그 업체의 대략적인 수준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각이라고 하는 게 제품 퀄리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것이 명품을 구분짓는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허접한 본판이라고 하면 정교한 세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교한 세팅을 위해서는 본판 자체도 핸드메이드 고급 반지로 제작이 돼야지만 이런 정교한 세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교한 세팅이라고 하는 건 보석과 보석의 간격, 일정한 발의 두께, 그리고 안정적인 보석의 안착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찍어내는 대량 생산의 주얼리들은 보석과 보석의 간격이 당연히 일정하지가 않고요. 금속 발의 두께도 대부분 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리고 안착이 될 때도 똑바로 안착되는 것들이 아니라 삐뚤삐뚤하게 안착이 되겠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이 정교한 세팅이라는 걸 보게 되면 어떤 게 허접한 건지 비교가 바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미적 감각과 눈을 믿어보시면 됩니다. 일반인들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정교한 세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제 손으로 직접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핸드메이드 조각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찍는 거고요. 진짜 정교한 조각 영상은 나중에 따로 찍어서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탈락되는 캡이 많아서 제작에 까다로움이 있고요. 숙련된 조각사의 기술력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 대량 생산의 메커니즘과 맞지가 않습니다. 모든 업체가 고급 반지를 만들 때 이 핸드메이드 조각을 사용하는데 해외 명품 브랜드 또한 마찬가지로 이 숙련된 조각사들에 의해서 핸드메이드 세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누구도 명품이라는 제품 퀄리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핸드메이드 명품 조각을 해봤는데 제가 촬영하면서 찍은 거라서 완전히 정교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보여드리기 위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삐뚤삐뚤하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찍어내는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정교하고요. 광내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여드리기 용으로 빠르게 한 건데도 불가리 반지 보정된 사진과 비교해봤을 때 손색이 크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핸드메이드 팝의 조각이라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서 알짜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각한 완전히 명품 기법까지는 아닌데 적어도 이 정도 정교함은 나와야지만 명품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정교함은 나와줘야지 고급 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곳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필터링은 이 조각의 정교함만으로도 업체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거고요. 이건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어요. 눈여겨보던 업체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 사진들이 많잖아요. 쭉 보시면 거기서 이 작은 보석 세팅되어 있는 조각의 정교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미의 기준과 눈높이를 믿어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정교한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필터링들을 통해서 걸러지게 된다면 그런 곳들은 이미 조각 상태가 불량일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진들도 쭉 SNS 통해서 보다가 전반적으로 정교하고 굉장히 깨끗한 세팅 상태라고 한다면 다른 일반적인 반지들도 고급 반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급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밑바탕도 고급으로 핸드메이드 작업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고급 반지라고 하는 건 핸드메이드 단조 방식이라고 해서 금을 두드려서 별에서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이 방식과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는 캐스팅 차이 영상 비교한 거 위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업체를 가도 100이면 100 자기는 다 핸드메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핸드메이드란 따로 있거든요. 대량 생산으로 빠르게 찍어내는 반지들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부실한 느낌이 들죠, 확실히. 이런 반지는 저렴한 공인비가 장점이기 때문에 인터넷 최저가에 잘 어울립니다. 진짜 핸드메이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처럼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이윤을 많이 남길 목적으로 자기는 핸드메이드 샵이다 라고 하는 건 전 선을 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런 업체는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저희 고객께서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 달아주신 게 있어요. 반지가 쫀득해 보인다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이 고객님께서도 결혼 예물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업체를 탐방해 보시면서 눈높이가 생기셨던 분이에요. 그 분이 봤을 때 뭔가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뭔가 좀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걸 쫀득하다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 반지가 바로 이 반지입니다. 그리고 핸드메이드 하니까 생각난 건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핸드메이드 금속 공예 느낌을 살린 멋진 디자인들이 요즘 되게 많죠. 하지만 실력 있는 숙련된 세공사가 핸드메이드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과 실력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어설픔을 핸드메이드라고 포장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요즘에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있어요. 귀금속은 물건입니다, 물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결혼 예물이라는 의미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반지 자체는 허접한데 그 반지를 감싸고 있는 의미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핸드메이드 느낌이 어설픈데 이걸 감성이라고 포장하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귀금속은 평생 껴야 될 고가의 물건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 좋은 곳을 걸러내는 필터링, 바로 커스터마이징 여부를 체크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 공장을 자기 운영한다고 어필하는 그런 곳들에만 해당됩니다. 참고로 만약에 진짜라면 자기들의 장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징을 앞세워서 장점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복도 기성복보다 맞춤 테일러샵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커스텀의 바로 유연함 때문이겠죠. 개개인의 몸매 특성에 맞게끔 유연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반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커스텀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지만 오랫동안 축적되고 누적되온 노하우가 있다면 기성품에선 느낄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이 또 있습니다. 커스텀이라는 게 누구는 손가락 마디가 짧거나
누구는 손가락이 길거나 약간 안쪽에 살이 많고 살이 없고 마디가 두껍고 등등 개개인마다 다른 손 모양에 최적화된 잘 어울리는 링 형태가 있어요. 자체 제작을 한다면 커스터마이징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전문샵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 보면 어떤 디자인을 고르셔도 이 기본이 되는 이 동그란 링 모양이죠. 이 링 형태만큼은 어떤 디자인을 고르셔도 개개인에 맞게끔 커스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체 공방이 있다면 이 커스텀을 가장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정상적이죠. 이건 추론이 아니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자체 제작이라고 하면서 커스터마이징을 추천하지 않거나 링 형태 조금 바꾸는데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거는 자체 공장이 거짓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저희 카페 후기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커스텀이 된다고 하는 공방 이런 샵이라고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은 딱 후기만 읽어봐도 자체 공장에 있는 척 한 거겠죠. 소비자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말만 그렇게 홍보성 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제품 퀄리티에 대한 필터링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공인 비용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가 앞에서 귀금속 싸게 사는 방법은 인터넷 최저가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도매나 제조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필터링 되어 지금 걸러진 곳들은 이런 최저가 만드는 수준의 그런 공장을 사용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든 쿠팡이든 최저가 검색창에 14K 커플링, 18K 커플링 을 한번 검색해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중량도 비슷하고 디자인도 정말 거의 비슷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가격을 한번 보세요.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만 하는 것과 예물 샵이 겸비되어 있는 곳과의 금액 차이는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비쌌던 것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곳에서 핸드메이드니 자체 공방이 명장이 만들었다느니 이런 얘기를 만약 했다면 필터링 진짜 잘하신 겁니다. 그런 필터링이 통과됐고 내가 판단했을 때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판단되는 그 가격, 그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정상적인 시장가입니다. 그럼 이렇게 공인비도 유추해 봤으니까 가격을 한번 또 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가격을 알아보는 단계에서도 필터링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판매 가격을 아예 사이트에 오픈해 두고 있는 곳도 있고 오픈해 두진 않았지만 문의했을 때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이트에 가격을 오픈하는 걸 가장 신뢰도 있게 보지만 문의 시 정확하게 안내만 해주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이트에도 가격이 없고 인스타 DM 같은 걸로 문의를 해봐도 가격을 두루뭉실하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아예 방문을 해야지만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 곳들은 그냥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이런 곳들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아세요? 상담 후 견적을 받고 제품 사진 찍어도 되냐고 하면 디자인 유출 문제로 안 된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진 한 장으로 디자인 유출 안 됩니다. 참고로. 그 사진으로 다른 업체에서 똑같은 제품이 있을까봐 불안한 거죠. 그런데 필터링 펜 업체들끼리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건 위에 설명드렸던 홍보비 측면으로 생각해 보시고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웨딩 플래너님을 통해서 방문을 했다든지 웨딩 전문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예약을 잡았다든지 그럴 경우엔 당연히 판매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플래너님의 서비스 덕에 시간이 절약됐고 컨설팅에서 검증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안정성이 조금 더 확보되는 그런 정당한 서비스적인 가격인 거죠. 내가 필터링한 곳 중에서 협력 업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합리적인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협력사의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그건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지불하는 비용 대비 서비스 만족도가 얼마만큼 높은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협력사라고 해서 무조건 전 업체를 선택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구매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던 필터링 같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상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마다 이벤트를 하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벤트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곳을 가장 좋게 생각을 하는데, 안 하는 곳을 선호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소신있게 안 해온 곳을 가장 신뢰도 있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도 이벤트가 판매자의 판매량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한테도 좋은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런 선을 잘 지키는 정도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는 허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몇 업체는 선을 넘는 것도 모자라서 말장난에 가까운 그런 상술을 이벤트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판매가를 오픈하지 않았으면서 가격 할인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거는 말장난인 거죠 그냥. 아니면 원가 이하 판매, 이런 건 업계 종사자인 제가 봐도 좀 납득이 좀 안 가요. 그리고 방문만 해도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고품격의 어떤 선물을 준다, 이런 것들은 조금 경계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전화나 문자, 카톡 되게 많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냥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벌써 이런 이벤트들을 보면 거짓과 상술이 벌써 보이죠. 이벤트가 있어도 납득이 좀 될 만한 내용인지는 스스로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벤트에 혹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건 그건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벤트에서부터 이미 거짓이 보이는 곳들은 믿고 거르셔도 후회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금속 잘 구매하는 방법 중에서 저렴하게 사는 법, 그리고 좋은 제품 잘 고르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안 좋은 곳을 걸러가는 필터링은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조각의 정교함을 보면 그 업체 수준을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스터마이징 유무를 판단해서 자체 공방이 있는지를 파악해 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을 이미 숨기고 있는 곳들은 피하는 게 좋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벤트에서부터 벌써 거짓이 보이는 곳들 또한 믿고 걸러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네 가지 필터링이면 아주 객관적으로 잘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특정 업체의 디자인에 꽂혀 있거나 뭐 어떤 감성적인 요소 같은 데 꽂혀서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업체가 있었는데 그런 업체가 필터링에서 걸러졌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미련 없이 그냥 걸러내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업계 종사자인 저조차도 깜짝 놀랄 만큼 주얼리샵이 차고 넘치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걸러내도 보다 보면 또 꽂히는 디자인이 생기고 또 감성적인 어떤 뭐 그런 요소들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평생 착용해야 될 결혼 반지를 고르는 건데 조금이라도 찝찝함이 남아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걸러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굳이 조금 찝찝한데도 미련 못 버리는 건 그건 미련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예물샵 믿고 거르는 방법까지 안내를 다 해드렸고요. 소비자가 느끼게 되는 공인 비용, 그리고 업계 전체에 숨어있는 상술과 거짓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니 객관적인 기준으로 잘 판단하는 그런 똑똑한 소비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귀금속 업계 전체 신뢰도를 높이는 최종 목적을 위해 더 좋은 영상 약속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